모비딕인가는 크게 히트는 안 쳤지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큰 한국 영화가 한 10년 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고 그래도 사회를 제대로 꿰고 있는 저런 영화가 한국에서 만들어지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자, 그 영화는 거대 악과 싸우는 기자의 정의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모비딕이라는 거대한 고래 같은 세력, 권력 카르텔의 악행과 맞서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언론이 범죄를 옹호하거나 특정 집단을 이익을 위해 이용되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의미하는 언론이 아니죠. 언론의 역할은 권력을 견제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영화처럼 이 사회를 통제하는 거대한 악의 카르텔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좌우파 언론 카르텔, 그리고 그들과 결탁된 좌파 기득권과 우파 기득권입니다. 좌파 언론과 결탁된 좌파 카르텔이라면 민노총 정교조부터 지금 각종 이 좌파에 뜯어먹고 사는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좌파 생계형 이해관계자 집단이 좌파 기득권이고, 우파 기득권이라는 것은 그동안 신자유주의로 위시되는 자유시장 경제라는 황당한 소리를 앞세우면서 보수 정치권을 통제해서 뜯어먹고 사는 이 일부 악덕 재벌들과 또 그들의 단체, 또 그들의 대변인 등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언젠가 이 좌우파 기득권끼리 뜯어먹는 사태가 항상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해왔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에서 우파 기득권들의 세상이 만들어지니까 좌파 기득권들이 거리로 나가서 우파 기득권 내부의 카르텔을 폭로하면서 우파 기득권 사회를 엎은 거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등장한 문가리는 지난 5년 내내 좌파 기득권을 강화시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의 강화된 좌파 기득권으로 그들은 공고한 자기들의 성과 역량의 강화를 도모했어요. 제 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회에서 국민들 전반은 이 문 정권이 5년을 끌어가는 모습을 보고 경제, 안보, 사회 모든 분야에 절망을 느끼고 적어도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걸 엎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문이 임기 말에 와도 지지가 거의 줄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강준만이 말하듯이 이 정권 5년 내내 좌파 기득권의 전리품들을 던져줘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리품들을 챙기면서 좌파 기득권이 굉장히 강력한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문의 지지도 30% 조금 높은 수준에서 떨어지지가 않고요. 또 실제 그것이 문의 지지율이나 이재명의 마이너 지지율로 이렇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 부분을 간과하는데요. 절대로 아무리 개판을 쳐도 이재명의 무슨 비리가 터져나와도 이재명이가 20%대로는 잘 안 떨어질 것이고 문도 지지가 절대로 30%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공고한 30% 중반대의 지지율을 형성해 놓고 거기에 거품 올려서 40%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만큼 5년 동안에 이 나라를 뜯어가지고 해체해서 좌파 기득권에 던져주고, 그래서 강화된 좌파 기득권들 자리를 차지하고 먹거리를 뜯어내고, 그런 게 다 뭡니까?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낙하산부터 지자체 장악부터 교육계 장악, 노동계 장악, 문화 종교계 장악, 영화계 장악,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들 세력 자체가 과거보다 월등하게 커졌습니다. 김대중은 사실상 좌우파 기득권이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지역 구도와 또 더 나아가서 IMF라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통령을 한 거고, 김대중이 되고 난 이후에 좌파 기득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작업이 착수했고, 그것이 노무현을 또 대통령으로 만들었지만 그 좌파 기득권이 그때만 해도 허약해서
노무현 말기에 좌파 내부에서 내분까지 일어나면서 사실상 스스로 무너졌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좌파가 이명박 박근혜 9년을 갖다가 견디면서 좌파 기득권이 매우 공고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럼 기득권이 이렇게 좌우 기득권이 대선에 집착을 하는 이유는 뭐냐? 자, 좌우 기득권이 대통령에게 권한이 쏠려 있다 보니까 기득권에 속하는 언론 재벌도 피곤하고 또 기업 재벌도 피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한쪽에 쏠려 있는 권한을 없애버리면 정권 교체의 의미도 없이 그냥 이 상층 기득권 소수끼리 주고받으면서 그들끼리 그냥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편안하게 나라를 끌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들이 아마 노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오스트리아를 기망할 겁니다. 자, 오스트리아에 보면 그동안에 어떻게 했냐. 중도 좌파, 중도 우파가 2차 대전 이후에 오스트리아라는 나라가 연합군들한테 빈이 점령당해가지고 그야말로 나라 독립이 유지될 건가도 의심스러웠죠. 그 속에서 생존으로 택한 것이 좌우파가, 중도 좌우파가 서로 이 국가의 독립에는 힘을 합치고 서로 간에 이 나눠 먹기를 하자. 그래서 이 이원 집정부제를 택하고 그 속에서 좌우 연정을 하면서 한 번은 이쪽이 집권하면 6, 저쪽이 4, 한 번은 저쪽이 집권하면 또 6, 이쪽은 4 이런 식으로 국가 권력을 나눠 먹어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국민들이 정치를 지긋지긋하게 여기기 시작했죠. 결국은 이런 연정을 한국에 끌고 와서 여야가 없는 연정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들이 지금 내각제를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수 국회의원층, 아마 국회의원도 이제 중간 보스를 중심으로 파벌이 여야에 형성돼서 그 밑에 줄을 선 국회의원. 그래서 아마 이 파벌의 보스격인 인물들 몇 명이 이 나라를 서로 의논해서 다스려가게 될 거고, 재벌들도 이제 그쪽에다가 줄을 서고 아마 이 언론 재벌도 또 그들을 통해서 보도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한 명이 다 해먹던 데서 적어도 수십 명이 나눠먹고 그 수십 명 밑에 줄을 선 수백 명이 또 갈라먹고 그런 나라로 가게 될 건데, 이렇게 되었을 때 결정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뭔가 하면, 이런 연정으로 가면 그것은 그야말로 기득권 사회를 완성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런 이 수십 수백 명의 이 나라를 끌고 가는 상층 기득권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까?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나 법안이나 이런 걸 하겠습니까? 절대로 하지 않고 그들이 하는 것은 그들에게 로비하고 그들과 밀착되어 있는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치만을 할 것이라는 거죠. 주거정책이고 노동정책이고 사회정책이 전부 그렇게 흘러가고, 또 대북정책은 아마 한국의 좌파들이 끌고 가는 쪽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득권의 연정 구도를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현재 한국 사회 기득권들의 목표고, 그들이 지금 문갈이 이후에는 대통령을 할 만한 사람이 없다 해서 의도적으로 이재명과 윤석열을 허접 덩어리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두 사람 다 자기 가정의 비리로 일단은 대선 자체가 기존 우리가 아는 대통령처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신창이로 당선된 사람이 하나 있다 쳐도 그 사람을 갖다가 코를 딱 끼워가지고 아마 인수위부터 첫 조각에서 이원 집정부제식으로 여야 연정을 하고, 그리고 2024년 총선에서 개헌을 하기 위한 과정을 따듬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만들 거라는 거죠. 그 부분을 확약해라는 압박이 윤석열이가 누구도 지지자가 원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는데 윤석열 스스로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겠다라는 입장을 반복해서 발표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무도 요구하지 않는데 대선 후보가 계속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이야기하고, 또 당의 총괄 선대위원장이 스스로 개헌을 언급을 하고 대선 후보가 나무라지도 못하고 당 대표가 대선 후보를 애를 미기는 기상천외한 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속을 알 수 없는 이재명이가 무섭다. 근데 그도 알고 보니 허접 덩어리더라. 그 사람은 도대체 사과를 구해도 그리고 좋아해도 그 사람 속이 뭔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아예 자기 속이라는 게 없는 우스운 후보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속을 알 수 없는 무서운 후보, 속이 없는 우스운 후보. 이 둘 중에 문가리가 제대로 길을 들일 수 있다면 이재명을 택하겠습니까? 윤석열을 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대선 자체가 이거 깽판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좌우 언론이 이런 음모를 다 알면서도 거기에 깊숙이 몸담아서 끌고 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정권의 핵심인 관계자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똥당의 최고 지금 선거 책임자도 이런 부분에 가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둘을 양자택일하라고 국민에게 요구하고 그런 것들을 바람을 잡고 있는 좌우 기득권 언론 참으로 지금 웃기지 않습니까? 그대로 끌려가겠습니까?